이 법안의 목표는 기업들이 그들의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단순히 주주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게 만드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온라인 안전법안은 두 가지 주요 의무를 포함하여 범죄 콘텐츠와 아동에게 미치는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사회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보통 간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법안은 성인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한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 사용자들의 안전을 더욱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법안이 기본적으로 너무 좁은 범위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축구 선수들이 겪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와 같은 더 넓은 사회적 해악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법안의 발전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국제 미디어 규제 기준에 반하는 조치로 규제기관은 정치적 맥락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습니다. 코비드-19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가 공공건강 지침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백신에 대한 주저함을 초래하며 이는 장기적으로도 위기 극복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팬데믹 동안 허위 정보와 오정보의 확산이 심각하게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심지어 가족 및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연히 잘못된 정보가 전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BT와 같은 기업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허위 정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5G와 코로나19를 연결짓는 음모론이 기업과 고객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의 인터넷 시스템은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허위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유해한 콘텐츠를 방치하는 현실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경제적 생계를 위해 이러한 콘텐츠에 참여하게 되고 이는 플랫폼의 수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디지털 공공공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모이는 시민대화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설계 시 예상치 못한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영향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유해한 콘텐츠 확산을 최소화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 디지털 공공공간의 정의와 그 중요성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공간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안전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라인 안전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플랫폼은 각각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미디어 규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영국에서는 100년 넘게 잘 운영된 다양한 미디어 규제 모델이 존재하며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공광장 개념은 목표와 목적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접근법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커피하우스 시대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개별 및 집단적 차원에서의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 기술의 설계에서 이러한 위험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전을 우선시하는 접근 방식이 더욱 요구됩니다. 플랫폼의 규제에 대한 태도는 복잡합니다. 그들은 외부 규제를 수용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요구하며 콘텐츠 차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며 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세부 사항과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들이 법적 도전을 통해 규제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이 높은 기업들은 불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할 것이며 이는 사회적 책임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규제기관인 오프캄은 복잡한 정치적, 법적, 기술적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과의 갈등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규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법안의 실행 전까지는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시민 참여와 협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가 원하는 방향을 결정짓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안전, 보안 및 복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비자로서 우리는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각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무엇이 위험하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